이른 새벽부터 형님이 빨리 집으로 오라며 호출하는 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형님,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얼른 와. 와서 얘기하자고. 아버님은 2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전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부랴부랴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동서, 그 이만 자식이야? 서방님은 아버님 아들 아니냐고. 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과 애들 아침 식사도 챙기지 못하고 하는데 형님은 엉뚱한 걸 묻더군요. 전 멀뚱히 형님 얼굴만 쳐다봤죠. 아니, 동서, 잘 생각해봐. 서방님들 자식인데 왜 아버님을 우리만 모셔야 하는 거냐고. 아하,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아버님 병수발을 왜 형님이 해야 하는 거냐는 불만이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노인의 병수발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때 되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드려야지. 아버님 걱정돼서 어딜 나가지도 못하지. 감옥이 따로 없다니까? 형님은 또 하염없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이러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을 뵈러 가는 날이면 절 붙들고 하소연을 늘어놨는데요. 아버님을 뵙는 시간보다 형님 불평을 듣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아버님, 어제는 또 어땠는지 알아? 물병을 엎어서 침대 시트며 이불까지 몽땅 젖었잖아. 아니, 가만히 누워 계시면 어디 덧난다니, 동서? 누워만 계시려니까 갑갑해서 그러셨겠죠, 형님. 아주 효분하셨네. 그럼 이제부터 동서가 아버님 병수발해. 네? 아버님 병수발을 제가요? 왜? 동서 아버님 걱정된다면서? 그러니까 아버님 데리고 가라고. 장남이 꼭 모시란 법 없잖아. 땡전 한 푼 없는 노인네. 동서가 병수발해. 그래서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쓰러졌을 때 굳이 병수발을 하겠다고 나섰던 건 형님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장남인 우리가 모셔야지. 첫째 며느리가 병수발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이렇게 큰 소리 쳤던 형님 태도가 돌변한 건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 전 아주버님과 형님, 저희 부부를 불러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 전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셨다고 말이죠. 내 전 재산은 네 어머니가 자란 고아원에 전부 기부했다. 그렇게 알아. 아버님은 어머님이 성장했던 고아원에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아버님, 그런 법이 어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들한테 아버님 전 재산을 주시다니요. 아주버님이나 남편은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요. 유독 형님만 아버님 말씀에 반발했어요. 네 시어머님 죽을 때 내가 약속한 일이야. 그러니 여러 말 하지 말거라. 형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아버님, 노망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를 해? 아버지한테 노망이라니. 당신 말 가려서 하지 못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많은 재산을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을 주냐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아버님 병수발을 듣는 이유가 뭔데? 형님은 우리가 듣건 말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제게 아버님 병수발을 하라고 하더군요. 전 군말 없이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님, 민규도 그렇고 저희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 괜찮으시죠? 혹시나 마음이 상하셨을까봐 걱정했는데요.
아버님은 별다른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더군요. 돈 없다고 하니 큰아들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라며 서러움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딴엔 정성을 다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지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서는 저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유, 민규 애미야. 아유, 아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꿈속에서 전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냐고 여쭈었는데요. 어머님은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잠이 깼죠. 웬일로 어머님이 꿈에 다 나오시고 무슨 일이지? 전 꿈에서 대성통곡하시던 어머님 생각에 잠이 깨서도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나섰는데요. 그런데 방 안에 누워 계셔야 할 아버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어쩐 일로 거실에 나와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거동이 불편해지신 이후론 주로 방에서 생활하시던 아버님이셨죠. 아니야. 나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아버님은 진짜 컨디션이 좋으신 듯 했습니다. 표정도 밝으시더군요. 할아버지! 아들 민규도 할아버지가 거실에 나와 계시니 반가운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럼 할아버지 다 나은 것 같아. 정말요? 그럼 나 오늘 학교 빨리 갔다 와서 할아버지랑 산책 갈래요. 그래. 할아버지, 민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마. 민규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무척 따랐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민규를 그만큼 예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날 아침은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좀 괜찮아 보이시니 남편도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아버지, 이 고등어 조림 좀 드셔보세요. 등푸른 생선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바쁘다며 아침은 대충 먹고 출근하던 남편이 그날은 식탁에 앉아 아버님께 반찬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토마토는 하나 다 드셔야 해요. 아침 식사를 끝내고 후식으로 과일을 드린 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절 부르시더군요. 민규 애미야, 너 오늘 바쁘냐? 오늘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 뭐 시킬 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얼른 설거지 끝내고 준비해라. 나랑 갈 데가 있다. 아버님은 갑자기 갈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어딜 가시게요, 아버님? 가보면 안다. 어딜 가느냐는 제 물음에 아버님은 가보면 안다고만 하시더군요. 전 얼른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아버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민규 애미야, 여기로 가자. 아버님은 주소 하나를 불러주시더군요. 전 말씀하신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가정집 앞이었습니다. 아버님, 도착했어요. 오는 동안 피곤하셨는지 아버님은 주무셨어요. 도착했다는 제 말에 아버님이 눈을 뜨시더군요. 아버님, 여긴 누가 사시는 집이에요? 친구분 댁이세요? 아니다. 이 집이 네 시어머니랑 내가 신혼 때 살던 집이야. 아버님을 모시고 도착한 곳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해서 처음으로 사셨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용석이하고 둘째 용은이를 여기서 낳았지.
그땐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참 행복했어. 전 어머님이 많이 그리우신가 보다 했습니다. 두 분이 금실이 참 좋으셨거든요.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 어머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대성통곡을 하셨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이 방이었어. 네 시어머니랑 첫 신혼살림을 차렸던 데가. 어쩐 일인지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집 앞 화분 밑에 있는 열쇠를 찾아선 대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것저것 제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입니다. 아버님, 그런데 이 집 이렇게 저희가 들어와도 될까요? 사실 이건 내가 민규애미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건데 내가 이 집 하나는 좀 남겨뒀다. 아버님은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 묻어있는 그 집만은 차마 처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세로 새들어 살다가 처음으로 장만했던 집이기도 해서 그만큼 애정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도 이젠 처분해야 할 것 같구나. 왜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어머님 추억이 가득한 집이라면서요. 어차피 여기 재개발될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집값이 제법 올랐다는구나. 아버님, 집값 올려서 파시려고요? 아휴, 그래도 아깝잖아요.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요. 제 얘기에 아버님은 한참 절 바라보셨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민규애미야, 이 집 너한테 주마. 아버님은 그 집을 제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집 민규애미 너한테 물려준다고.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너 그동안 군말 없이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정 고마우시면 얼른 건강이나 회복하세요. 제가 가장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전 아버님의 말씀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집을 받는다고 하면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만 같았거든요. 진심으로 전 아버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늘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시던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전 세상을 먼저 떠나신 어머님이 안타까웠고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 것도 속상했었습니다. 응? 아버지랑 내가 살던 집에 갔다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전 그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버님과 외출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신혼집이라고 하시던데? 아주버님이랑 당신도 거기서 태어났고? 그런데 아버지 갑자기 거긴 왜 가신 거야? 그것도 당신을 데리고선 말이야. 글쎄, 어머님이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집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면서 어머님과의 추억을 말씀해 주시던데? 집 구석구석을 보여주셨다고? 그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었어? 응, 빈집이더라고. 거기 곧 재개발된대. 전 남편에게 아버님이 집 소유주라는 사실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님과의 추억 때문에 그 집만큼은 남겨두신 것 같다고 했죠. 하여튼 우리 아버지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싶으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신다니까. 엄마가 자란 고아원에 전 재산 기부하신 것 좀 봐.
그런데 그 집 말이야. 왜? 아버지가 그 집도 고아원에 기부하시겠대? 아니, 기부가 아니고 나한테 주신다고 하시던데? 뭐? 당신한테 주신다고? 아버지가? 음,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아버지한테 뭐라고 대답했어? 안 받는다고 했지.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왠지 떠나실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정 고마우시면 얼른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렸어. 잘했어, 당신. 지금 집이 중요해?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지.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라며 더 이상 집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불길한 예감은 피해가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아버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동서는 도대체 병수발을 어떻게 한 거야? 아버님 모시고 어딜 갔다 왔길래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냐고. 아버님 병세가 악화한 게 마치 제 잘못이기나 한 것처럼 형님은 절 나무랐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병실에 10분도 머무르지 않고 가버리더군요. 아버님도 별로 아쉬워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형님 말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외출이 아버님 건강을 악화시킨 것 같아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니다. 아버님은 그런 저에게 아니라고 힘겹게 부인하셨어요. 다행히 아버님은 병세에 차도를 보이면서 일주일 뒤 퇴원하셨습니다. 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혹시나 아버님이 잘못되시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컸거든요.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잘 이겨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좋네요. 아버님이 퇴원하시던 날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당신 울어? 아버님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좋아서 눈물이 나네. 치, 야, 남들이 보면 당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겠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 아버님은 친정아버지나 다름없다고. 아버님이 돌아오시니 집안이 꽉 찬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든 다 해드릴게요. 고맙다, 민규애미야. 고마워. 퇴원은 하셨지만 아버님은 이전만큼 기력을 회복하지는 못하셨어요. 아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도 아들 민규도 아버님과 시간을 보낸다면서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잠시 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형님이 들이닥쳤어요. 형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때를 왔어? 동서,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나 보네. 인사를 건네는 제게 형님은 쏘듯이 말하더군요. 전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저러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은 뭐 하셔? 아버님 지금 쉬고 계세요. 금방 저녁 식사 마치셨거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동서, 나랑 잠시 얘기 좀 해. 형님은 저를 주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동서, 동서는 알고 있었지? 뭘요, 형님? 집 말이야. 아버님, 집 한 채 가지고 계신다면서?
네? 형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맞네. 동서는 알고 있었네. 안 그렇게 봤는데. 동서 참 엉큼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형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님의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 오해한 거 없고. 아버님, 그 집 어떻게 하신대? 설마 또 고아원에 기증하신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전 형님께 차마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한 오해를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야 잘 모르죠. 아버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동서, 진짜 모르는 거 맞아? 아버님이 동서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 형님은 탐색하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 형님. 아주버님이랑 민규 애비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시겠어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동서는 그 집 관심 없다는 말이지? 형님이 절 찾아온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하긴 동서가 관심이 있으면 안 되지.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 당연히 장남이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형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님의 재산, 돈뿐이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뇨. 왜? 내 말이 틀렸어? 아니, 아직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무슨 상속 얘기예요? 치, 동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아버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 아니야? 선 넘는 형님 얘기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뇨. 아, 깜짝이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영수님. 말씀 틀리셨어요. 아버지, 오래 사실 겁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형님 말을 바로 가로챘습니다. 어머,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든 맞든 관심 없습니다. 형은 형수님 여기로 온 거 알고 있나요? 네? 아, 그이요? 형님한테 집 얘기 들으셨나 본데. 그 집 아들들이 상속받을 재산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세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마지못해 형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얘기는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요즘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다고 하다가 우연히 나온 얘기였어. 형도 그러냐고 그 말만 했고 상속 어쩌고 하는 건 아마 형수님 생각일 거야. 남편도 형님의 욕심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휴, 형수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형 월급이 적은 액수가 아닐 텐데.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수님이 아주버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행정고시를 단 한 번에 합격할 정도였다고 하죠. 형을 어찌나 따라다니던지 결혼 전에도 우리 집을 수시로 드나들더라고. 부모님 환심을 사려고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께 소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둘이 잘 살면 됐다. 그러시더라고. 형님의 돌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서운한 티를 내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긴 저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일절 보지 못했었어요. 사실 형수님이 아버지 병수발한다고 했을 때 나 많이 놀랐었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전 재산 기부했다고 하시니까 사람이 싹 달라지잖아.
남편은 화가 많이 났었나 봅니다. 평소엔 잘 하지 않던 형님 흉까지 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를 두고 그게 할 수 있는 말이야? 유산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님이 제게 했던 언행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제가 유산을 가로채기나 하는 것처럼 막말을 하더군요. 동서, 아버님 그 집 재개발되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한테 비밀로 했던 거지?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그 집이 재개발되든 아니든 관심 없어요. 오호, 재개발 얘기는 알기는 알았구나. 어쩜 동서, 순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었네. 형님, 챙기긴 뒤에서 뭘 챙겨요. 됐고, 그 집 주인은 엄연히 우리야. 그렇게 알고 있어. 형님은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감추질 않았어요. 동서, 오늘 아버님 좀 어떠셔? 오늘도 식사는 제법 하셨어요. 어제보다는 훨씬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아, 노인네가 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형님이 날마다 전화를 해서 아버님 컨디션을 묻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라면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전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뇌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비싸게 주고 샀어요. 아버님 드리려고요. 아버님을 챙긴다면서 건강식품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전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기도 했어요. 재개발된다는 그 집을 상속받으려는 욕심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여보,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형님 이해가 안 돼.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차마 아버님께는 말할 수가 없었고요. 형님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가끔 남편에게 털어놓곤 했죠. 그러게, 내가 형만 아니었으면 벌써 한 소리 했지. 아니,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여놓겠을걸? 제가 형님 때문에 불평하면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한 고비를 넘기곤 했어요. 남편에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풀려서 형님 얼굴을 또 마주할 수 있더군요. 동서, 아버님한테 살짝 여쭤보지 그래? 재개발 열풍 불 때 그 집 파시는 게 어떻겠냐고. 형님, 그 집이 아버님한테 어떤 의미인 줄은 아세요? 의미?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해? 형님, 그 집은 아버님과 어머님 추억이 가득한 집이라고요. 저 아버님께 그런 말씀 못 드려요. 참, 아유,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버님은 아직도 그러신데? 추억이 뭐 밥 먹여주나? 한 푼이라도 돈 더 받을 수 있을 때 팔면 서로 좋잖아. 서로 좋긴 누가 좋다는 건지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생각해서 꾹꾹 화를 눌렀는데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 동서, 오늘 아버님 내가 모시고 갈 테니 그렇게 알아. 네? 형님, 갑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가겠다니요. 어디일 말씀이세요?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동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생각해봤는데 아버님은 장남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거든. 동서나 서방님이 하도 모시고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만 아버님 보내고 나서 영 찝찝하더라고. 순간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형님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지금 그이랑 제가 우겨서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고 하셨어요? 형님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도 안 차더군요. 상황을 훤히 알고 있는 당사자인 저에게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동서, 지금 나 비웃은 거야? 어디 손이 형님한테 버릇없이? 형님, 손이 사람이시면 더 언행을 제대로 하셔야죠. 아버님 아프신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님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겁나? 그 시커먼 속을 내가 모를 줄 알고? 시커먼 속이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동서 괜히 아버님 핑계 대는 거잖아. 사실은 그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내가 아버님 모시고 가면 그 집 우리한테 뺏길까 봐 그러는 거잖아. 형님, 또 그 집 얘기예요? 저 관심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동서, 위선 떨지 말고 좀 솔직해져 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형님 같은 사람 얘기고요. 저 정말 그 집 관심 없으니까 제발 아버님은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뭐? 괴롭혀? 너만 효부니? 너만 아버님 생각하냐고. 나도 아버님 병수발 들었어. 너만 병수발 든 거 아니라고. 아버님 괴롭히지 말라는 제 말에 형님은 막 나가더군요. 나, 너 같은 애 잘 알아. 사람들 앞에선 순진한 척, 착한 척, 척만하는 애들. 그러면서 뒤로는 제 것 다 챙기잖아. 아니야? 형님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르지 않고 아무 말이나 쏟아냈어요. 나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아버님, 어머님 이러면서 살랑거리는 게 너도 사실은 아버님 재산이 탐났던 거잖아. 그래서 아버님 너희 집으로 냉큼 데리고 온 거고. 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요. 어허, 이 무슨 소란이야? 첫째하고 둘째, 지금 뭐 하는 거냐? 언제 오셨는지 아버님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아버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시자 그제야 형님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민규애미야, 무슨 일이냐? 첫째 제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야? 아버님, 그게... 아유, 아버님, 별일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모시러 왔다고 하니까 동서가 안 된다고 해서 형님으로서 좀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 네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럼요, 아버님. 언제까지 서방님 댁에 계시려고요. 이젠 장남집으로 가셔야죠. 왜? 왜 내가 너희 집으로 가야 하는 게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장남인 저희가... 싫다. 네? 내 대답 못 들었어? 나 너희 집 안 간다고. 아버님, 저희 집으로 안 가신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아버님 모셔오려고 침대도 손보고 방도 새롭게 꾸며놨는데요. 첫째야, 너 나 싫다고 둘째한테 떠밀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잖아. 아우, 아버님 오해하셨구나. 제가 싫다고 떠민 게 아니고요. 서방님하고 동서가 하도 아버님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양보했던 거예요. 그래? 그럼 이번에도 네가 양보하거라. 네? 아버님? 네가 양보하라고. 내가 여기 있고 싶으니 시아버지 생각해서 양보하라고. 민규애미야, 나 여기 계속 있어도 괜찮지? 아버님은 역시 어른이시더군요. 형님의 속셈을 간파하시고도 어른답게 대처하셨어요. 그럼요, 아버님. 여기가 바로 아버님 집인걸요. 전 형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아버님 집이라고 말이죠.
아버님, 그래도 그이가 장남인데. 어허, 나 힘들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난 그냥 여기서 살 테다. 아버님도 형님께 못을 박으시더군요. 전 속으로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아버님의 단호한 태도에 형님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얘긴 쏙 들어갔죠. 전 그날 밤 남편에게 형님과 있었던 얘기를 모두 해줬습니다. 당신도 형님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완전 닭줬던 개였다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형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만데. 아버님 덕분에 속 시원했다니까.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당신을 참 좋아해. 그치? 응, 아버님이 날 무척 예뻐하시지. 나 같아도 당신 같은 며느리 예쁠 것 같아. 시아버지한테 당신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고마워, 여보. 남편은 핑곗거리만 생기면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아버님 성품을 남편이 아주버님보다 더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늘 고맙다고 해줘서 나도 고마워. 남편의 사랑 덕분에 아버님 병수발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도 늘었죠. 형님이 난리를 치고 난 며칠 뒤 아버님은 아주버님과 형님을 집으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형네매를 오라고 하시는 거지? 당신 뭐 짐작 가는 거 있어? 글쎄, 나한테도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저희 못지않게 아주버님도 궁금하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물으시더군요. 용훈아, 무슨 일이야? 아버님 건강이 악화되신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형.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네. 다만 형님만 안절부절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칠 전 형님이 부렸던 난동을 아주버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그 일 때문일까 싶어 좌불안석이더군요. 동서, 아버님 갑자기 우리는 왜 부르신 거야? 혹시 지난번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지? 저야 모르죠. 아 참, 저같이 속이 시꺼먼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그러세요? 제 말 믿으실 수나 있겠어요? 형님의 민낯을 본 뒤 저도 더 이상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아우, 동서, 보기보다 뒤끝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이 형님한테 말뿐세하곤. 형님도 뭐 참을 사람은 아니었죠. 제 말에 금방 파르르해서 가버리더군요. 내가 오늘 이렇게 용석이랑 네 저까지 오라고 한 건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다. 아버님은 저희 네 명을 방 안으로 불러선 조용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집 얘긴 다들 알고 있지? 네 어머니랑 신혼 때 살던 그 집 말이다. 예상 밖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집 얘기를 하셨어요. 용석이 용훈이 다 그 집에서 태어났지. 네 엄마랑 장만했던 첫집이기도 하고 너희 둘이 태어났던 집이라 추억이 참 많은 곳이지. 그래서 여태 못 팔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 집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님의 눈빛이 또다시 아련해졌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집인 만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집을 주고 싶어. 용서가, 괜찮지? 그럼요, 아버지.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야죠. 아주버님은 아버님 말씀에 찬성을 표하셨어요. 용훈아, 넌 어때? 아버지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겠어? 아버지,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저도 형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남편 역시 아버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래. 며느리들 의견은 따로 묻지는 않으마. 너희가 섭섭할진 모르지만 이건 우리의 추억이 묻어있는 집이라
용석이 용은이 의사를 물은 거야.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민규 애미한테 주려고 한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아버님은 제게 그 집을 주신다고 못을 받기 위해 아주버님 내외를 부르신 거였어요. 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 아니에요. 제가 그 집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못 받겠다고 거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전 재산 고아원에 기부하신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남아있던 집 한 채마저 지금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장남은? 장남한테는 뭘 주실 건데요? 형님이 악을 쓰며 아버님께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조용히 하지 못해? 가장 당황한 건 아주버님 같았습니다. 전 이미 형님의 막말을 경험했던 터였고요. 아버님은 목격을, 남편은 제 얘기를 들어 익히 알고 있었죠. 아버님, 어쩜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줄 사람이 누군데요? 이렇게 장난 괄시하시면 제사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당신 당장 입 다물지 못해? 입 다물라고! 왜?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 아버님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그러냐고.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당신이 장남이라고. 당연히 장남한테 집을 줘야지. 서방님도 아니고 며느리?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형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들으시건 말건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런 형님을 아주버님이 질질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 놓으라고. 나 이대로 못 가. 분해서 못 간다고. 아버님,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제가 아니고 동서예요? 왜 동서한테 그 집을 주시냐고요? 형님은 아주버님께 끌려나가면서도 악다구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수발 든 건 기억 안 나세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동서만 아버님 모신 거 아니라고요. 결국 남편이 따라 나갔습니다. 아주버님과 함께 겨우 차에 태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괜찮으셔? 아니, 안 좋으시지. 며느리가 그런 꼴을 보였는데 마음이 좋으시겠어? 쉬시겠다고 해서 자리 봐드리고 나왔어. 아휴, 형수님. 보통 성격이 아닌 건 알았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도 그래. 아버님이랑 아주버님 계실 땐 그래도 좀 조심하고 그랬는데. 뭐야? 당신 형수님이 저러는 걸 본 적이 있단 말이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형님 화나면 막말한다고. 아, 그래도 난 저 정도로 막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나저나 아주버님하고는 괜찮을까? 아주버님 화 많이 나신 것 같던데. 몰라. 형도 엄청 놀란 것 같더라고. 당신 내일 슬쩍 아주버님께 전화드려봐. 그래, 그래야지. 모두에게 뒤숭숭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전 저대로 잠이 오지 않더군요.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를 못하시더군요.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다.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다. 아버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런 아버님 걱정에 하루를 보냈는데 퇴근한 남편에게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을 만났다면서 밤늦게 돌아왔더군요. 아주버님은 어떠셔? 형님은 좀 진정이 됐대? 아니, 지금 그 집 분위기 완전 심각해. 왜? 형님이 절대 용납을 못하겠대?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 들려준 얘기에 저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형 완전 패닉 상태더라고. 왜 아니겠어?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억대 빚을 말입니다. 형님은 그 많은 빚을 뭐 때문에 진 거래? 아, 몰라.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한대. 그래서 그 집에 대해 형님이 그렇게 집착을 했나 보네. 형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몰래 진 빚을 그 집을 받아서 갚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 형님 태도가 왠지 수상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와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받겠다고 나가는데요. 상대방에게 쩔쩔매고 있던 분위기였어요. 알았어요. 그 된다니까요. 아, 딱 며칠만 기다려줘요. 형님,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사정을 하세요? 아유, 사정이라니. 동서는 알 것 없어. 당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형님이 누구한테 사정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막말로 상대방을 몰아붙였으면 몰라도 말입니다. 형님, 혹시 사채도 끌어다 쓴 건 아니야? 왜, 당신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어? 아니, 형님이 통화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쫄쫄매더라고. 그래? 사실 형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 사실 형님은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긴 했습니다. 늘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닐 뿐만이 아니었고요. 철마다 옷들과 핸드백, 액세서리들이 달라지곤 했죠. 동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동서도 좀 꾸미고 살아. 형님은 가끔 제게 이런 충고를 했었죠. 게다가 아버님을 저에게 맡긴 뒤로는 골프를 배우더니 지인들과 자주 골프를 치러 필드로 나가는 눈치였습니다. 형님, 요즘 골프 치러 다니신다면서요? 응?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요. 지난번 저한테 골프복 하나 사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네,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데 형님, 필드 한번 나가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아, 무슨 소리야. 회원권 구입하면 나갈 때마다 돈 낼 필요가 없지. 형님, 회원권도 구입하셨어요? 골프 회원권 아무리 못해도 1, 2억은 한다고 하던데요? 아주버님도 아세요? 어? 회원권이라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이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알겠지, 동서? 형님은 당황해서 말을 끊어버렸어요. 설마 골프 회원권 끊는다고 형수님이 빚을 졌을까? 아, 그거야 모르지. 형님, 지난번에 아주버님 몰래 골프 여행도 다녀왔다면서? 아, 맞다. 그런 일도 있었네. 지난 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마침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우, 형. 어디서 이렇게 술을 잔뜩 마신 거야? 용훈아, 난 네 형수 때문에 속상해서 한잔했다. 형수? 형수가 왜? 형수, 친구들하고 태국 여행 다녀왔다고 그랬잖아. 그게, 근데 골프 여행이었단다. 골프 치러 태국 간 거였어? 아, 형, 그렇다고 술을 이렇게 마셨어? 형수 혼자 간 게 속상하면 다음엔 형하고 같이 가자고 해. 용훈아, 내가 그 사람 혼자 갔다고 이러는 것 같아?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골프 여행 간다고 하면 내가 안 보내줄까 봐? 난 그게 속상한 거라고. 내가 그 얘기를 왜 남한테 들어야 하냐는 거지? 아주버님은 거짓말이 더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술김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형님은 거짓말도 종종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일에 더 이상 신경 쓸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결국 다음 날 아버님은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형님이 병문안을 왔더군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용서 안 해주면 저 이혼당해요. 어쩐 일로 형님이 제 발로 찾아와서 용서를 비나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았어요. 형님은 울면서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저 이혼당하면 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이한테 이혼은 안 된다고 제발 말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결국 이혼당하기 싫어 마지못해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지금 아버님 상태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아버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 살겠다고 이혼을 말려달라는 형님이 꼴보기 싫더군요. 그래서 형님 팔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지금 아버님 어떠신지 형님 눈엔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해. 그이가 이혼하자고 난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워 계신 아버님 붙들고 형님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님 앞에서 이혼 어쩌고 하면 아버님 회복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아니, 동서는 왜 화를 내고 그래? 저러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일을 누가 말려주냐고. 끝까지 제 생각밖에 안 하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아버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신 거 형님 때문이라는 거 진짜 몰라요? 그날 형님이 행패 부려서 그런 거잖아요. 동서,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아버님 회복하기 힘들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뭐라고요? 그래서 형님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 없대? 동서가 하도 몰아붙이니까 그러지. 그래서 나 용서를 빌려온 거잖아. 형님, 용서를 빌려왔으면요. 상대방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잘못을 빌어야 한다고요. 형님처럼 뭔가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고요. 동서, 말 참 심하게 한다. 내가 또 뭘 얻어내려고 했다고. 가세요. 뭐? 가시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형님 때문에 아버님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고 전 돌아섰습니다. 걔 보자보자하니까 제 뒤에 대고 형님이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전 휙 뒤돌아서서 형님께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해줬어요. 형님, 앞으로 나한테 소리 지르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난 참을 거니까. 형님은 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아, 시원해. 진작 이렇게 해줄걸. 형님은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전 속이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병실로 돌아오니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곁을 떠나시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오랜만에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번엔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시더군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마치 수고했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에서 깨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리고 그런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오후 아버님은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꿈에서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말이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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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에는 많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베풀고 사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들 아버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고아원에서도 원생들이 모두 조문을 왔더군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참 선한 분이셨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조문객들의 위로 속에서 장례식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장지 돌아오려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여보, 그만 가야지. 그런데 아버님 혼자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네. 아버지가 왜 혼자야? 어머니 옆에 계시잖아. 그렇네. 어머님이 옆에 계시네. 나란히 누우신 두 분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은 참 허전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님이랑 다시 만나 행복하세요.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시아버지 병수발로 고생했다고 위로했지만요. 사실 전 힘들지 않았습니다. 추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즐거웠던 시간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을 서로 의지하며 지나왔던 것도 고운 추억으로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아버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저에겐 바로 그렇거든요. 부모를 일찍 여인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던 것도 고맙고, 또 제가 그 사랑을 갚을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을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참, 아주버님은 아버님 장례 후 바로 형님과 이혼했습니다. 형님은 제게도 전화를 해서 아주버님을 말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떼를 썼어요. 동서가 서방님한테 부탁 좀 해줘. 그 이혼 말려달라고. 형님, 저 그런 말 못해요. 그이도 형님 때문에 화 많이 났다고요. 형님은 또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동서,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었지. 미안해. 마음 풀어, 응?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한번 신뢰가 깨어지니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 같더군요. 그래서 전 형님의 부탁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도 했고, 앞으로의 아주버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혼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아주버님은 이혼의 상처를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 이번 주말에 아버님 어머님 뵈러 갈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남편과 전 아주버님께 자주 연락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아주버님도 곧 제자리를 찾으시겠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엔 저희 부부가 묵묵히 아주버님 곁을 지켜드리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